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양제만 선택한다면 어떤 영양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주제로 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날 에스더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양제만 선택해야 한다면 비타민 D를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 박사는 비타민 D가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첫 번째 영양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영양제는 없었다. 근데 비타민 D가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첫 번째 영양제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D가 유전자를 조절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인간의 이중 나선형의 세포 안에, 핵 안에 이중 나선형의 DNA가 있는데 이 DNA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세포 같은 경우에 암세포의 특징은 뭐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전이를 시키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죠. 근데 비타민 D가 그렇게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유전자인 P21, P27 유전자는 억제하고 암세포의 괴사를 촉진시키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세포가 나쁘게 변하려고 그러면 변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이제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첫 번째 영양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임승규 교수님은 전 세계 55개국에 이제 55개국의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을 조사했어요. 인구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비타민 D 결핍이 88.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비타민 D 수치가 낮냐면 그러니까 55개국 중에 거의 꼴찌를 차지했어요. 꼴찌를 차지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아랍 여성들이 그 차도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둘러서. 근데 그 아랍 여성들보다도 우리나라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았습니다. 여에스터 박사가 이제 비타민 D라는 그런 이제 그 영상을 찍기 위해 가지고 이제 비타민 D 이제 검사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안에 이제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한 20여 명하고 이제 같이 비타민 D 농도, 혈중 농도를 검사를 했는데 여에스터 박사님이 28 나노그램이 나왔다 그래요. 아, 여러분 제가 비타민 D는 20 나노그램 이하일 때는 결핍, 20에서 30 나노그램이면은 이제 그 부족, 그다음에 30에서 100 나노그램이면은 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0 나노그램에서 60 나노그램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0에서 이제 그 100에서 150 나노그램이면 위험이고 150 나노그램 이상이면은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에스더 박사가 28 나노그램이면은 약간 부족한 거죠. 근데 그 20명 중에서 그날 최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익병 박사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함익병 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9 나노그램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굉장히 낮은 거예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 수치예요. 근데 함익병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를 먹지 않는데요. 그리고 음식을 잘 먹자. 영양제 같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수상스키라든가 이제 등산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9 나노그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여에스더 박사님보다 3배 정도 많이 드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에스더 박사님하고 똑같이 부부니까 홍해걸 박사님도 똑같은 영양제를 먹는데 홍해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13 나노그램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가 똑같은 영양제를 먹지만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홍해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데 쓰이는 그런 비타민 D가 많은 거죠. 그런 거를 인제 해결하는 데 비타민 D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 D 역할이 뭐예요? 칼슘 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라든가 술이라든가 뭐 담배 이런 걸 하면 칼슘 배출량이 증가하겠죠. 뭐 설탕이라든가 우리나라에
1년 설탕 1인당 설탕을 먹는 비율이 그 26kg라 그러잖아요. 우유라든가 이런 산성 물질을 먹으면 칼슘이 배출돼요. 칼슘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혈중 비타민 D를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햇빛을 본다 그랬죠. 햇빛을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이제 자외선 B가 우리 피부에 닿으면 세븐드 하이드로 콜레스테롤 원료로 만들어진다. 이 세븐드 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프리비타민 D3가 되고 얘가 이제 열에 의해서 우리 체온에 의해서 좀 안정화된 콜레칼시페롤이 되고 얘가 간에서 25 하이드록시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칼시페디올이 되고 얘가 신장에서 1 알파 하이드록시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칼시트리올이 되면 소장에서 칼슘 운반 단백질을 만들어서 칼슘 대사에 관여를 하죠. 이렇게 이제 이런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햇빛을 보면 에스더 박사가 햇빛을 보면 일단 자외선 A, B, C가 다 나오잖아요. 피부암이라든가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백내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 우리가 햇빛이 좋은 거는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15분에서 20분 정도 강렬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피부암이라든가 피부 노화라든가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권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햇빛 좋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이제 비타민 D가 생성되지 않는다. 여러분, 햇빛 받을 때 민낯이 입어야 돼요. 민낯이라든가 이렇게 팔다리를 내놔야 되거든, 반바지라든가. 근데 겨울에는 내놓을 수가 없죠. 겨울에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햇빛이 매일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에 11월부터 4월까지는 햇빛을 쬐도 비타민 D가 0%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통해서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음식으로 이제 섭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비타민 D 그 일일 권장량이 얼마냐면 200IU에서 400IU예요. 그리고 미국 골다공증 재단 이제 기준은 이제 그 200IU에서 1000IU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세부터 18세까지는 200IU고 19세까지는 19세부터 뭐 그 이상은 이제 400IU, 성인은 이제 400IU인데 미국 골다공증 재단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냐면 1세부터 이제 18세까지는 이제 200IU, 그다음에 19세에서 49세까지는 400IU에서 800IU, 그다음에 50세 이상은 1000IU, 골다공증만 예방하는데 이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음식으로 섭취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린 표고버섯 100g에 680IU가 들었어요. 그리고 정어리 캔에 왜 기름진 생선에 비타민 D가 많으니까 정어리 캔 100g에 500IU가 들었고 연어 100g에 360IU가 들었고 우유 한 컵에 98IU가 들었고 계란 하나에 20IU가 들었어요. 그럼 우유 몇 컵 먹어야 돼요? 하루에 4컵 먹어야 돼요. 400IU라고 한다면 계란 몇 개 먹어야 돼요? 20개 먹어야 돼요. 먹는 것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하버드대 음식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음식으로 이렇게 영양을 섭취하십시오 이런 게 있으면서 2003년도에는 종합 비타민만 먹어라는 게 문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2008년도부터는 종합 비타민 플러스 비타민 D를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음식 피라미드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비타민 D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양을 먹기도 어렵고 여러분 말린 표고버섯을 먹으면 되지 말린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엔 햇빛을 말리지 않아요. 열에 건조시켜서 말리거든요. 비타민 D가 없어요.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 여러분 100g씩 매일 드실 수 있어요? 매일 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양제를 이제 보충해라. 그래서 이제 에스더 박사가 영양제를 이제 보충해라. 그래서 200IU, 400IU지만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량 비타민 D를 이제 추천을 하죠. 그래서 일일 최대 섭취량이 4000IU예요. 여러분 4000IU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00IU를 먹었었어요. 매일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2대1 칼슘 2, 마그네슘 1 비율로 먹으면서 이제 그 비타민 D 2000IU를 먹었었는데 제가 2020년 10월 2일 날
제가 비타민 D 농도를 검사했을 때 31.5 나노그램이 나왔어요. 겨우 턱걸이 한 거예요. 겨우 턱걸이. 이제 그러고 있고요. 요즘엔 자외선 조사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외선 B만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광선 치료기라 그래가지고 자외선 B만 나오게 하는 그런 조사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그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건선 치료, 그러니까 건선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이제 그 연고를 바르잖아요. 그럼 피부가 더 얇아지고 막 거칠어지면서 더 안 좋아지죠. 근데 자외선 B 조사, 그러니까 논문에 보면은 우리나라 중앙대학교인가?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영상을 찍을 건데 중앙대학병원에서 자외선 B만 이제 나오게 하는 그런 그 광선 치료기를 이용해서 310 나노미터일 때 건선이라든가 아토피를 치료하더라. 이런 그 논문이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정신과에서 여러분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외선 B만 나오게 하는 그런 치료기를 이용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광선 치료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햇빛을 보든지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드시든지 아니면 자외선 치료기, 자외선 B만 나오게 하는 그런 치료기를 이용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어에스더 박사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만약에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영양제만 먹어야 한다면 자신은 비타민 D를 먹겠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 유전자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25년 동안 이제 의료 계통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앞 물리치료도 했었고 이제 제가 피부 관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사람들 몸을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의 아픔, 그분들이 아팠을 때 고통하고 이제 힘들고 이런 거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비타민 D라는 거를 갖다가 영양제로 드시든 아니면 자외선 치료기를 구입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던 그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3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외선 치료기가. 근데 이런 걸 이용하셔서 질병을 예방하든지 아니면 치료를 하시면 이제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오늘의 이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대체약 건강 멘토 정은경이었습니다.